밖에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아요. 집회 참가자 여러분, 저희 경찰은 적극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결국 행위를 삼가주시고 제한 통과에 따라 도로가 마을과 마당에서 격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정관한테 불편되는 성주인 측 경비과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해서는데. 어? 아니, 난 지금 저쪽을 보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잠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밤중에 깨어 일어나 잠을 뒤척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또 싸우는 모습을 페북 라이브로 이렇게 지켜보는 게 또 역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역시 싸움은 현장에서 함께해야 가슴에 쌓이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추운 아침 날도 덥지 않았는데 금음달이 저렇게 눈썹처럼 아직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 나라의 이 현실이 하루속히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모아 아침 평화 행동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도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평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전쟁에 맞서고자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름 찬양 하겠습니다. 파란 고명에 인도는 힘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즐거운 내 인생 동지는 반대로 이 빨간 낙엽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여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 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 비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불경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원본이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여기까지 전해돼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느 한 종파의 어느 한 종교 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대합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앞부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오늘 그 중간에 건너뛴 부분 22절, 23절 말씀까지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어져서 그 뒤에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진리의 말씀은 어느 종파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묘한 거짓말들로 이 땅에 대결 구도를, 전쟁 구도를 계속 부추기면서 여기에 사드를 가져다 놓은 사람들, 아직도 그런 거짓 선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애국자인 양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누군가를 죽여서 먹고 살아가는,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악마의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갈구하는,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하느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느님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소수로서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염려 없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컨테이너에 전기가 나가서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으면서 그 음식점 주인이랑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저 종편 찌라시의 방송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약자고 우리는 소수고 우리가 질 건데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저들이 여기를 마음껏 활보하지 못합니까? 세계에서 미군이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유일한 기지, 그런 곳을 우리가 그런 선례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박수라도 쳐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뒤에는 열심히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100명이 있고, 그 뒤에는 또다시 박수치는 그런 사람이 10,000명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당만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와서 싸우는 사람이 적더라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십만을 대표하여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예수살기 후원회관 행사 때문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비록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열심히 박수 많이 쳐주고 수업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구 라이브로 보는 것과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의 평화를 앞당겨 온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함께 합시다. 외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화오라! 따뜻하고 평화오라! 따뜻하고 평화오라! 예, 오늘 첫 번째 간주는 이동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집회의 시위에 가는 분들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 부르신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아주 단출합니다. 좀 전에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당 100, 일당 만입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승리가 평화지요. 맞습니까? 예, 김천이 평화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입니다. 소승리가 평화고 김천이 평화고 우리가 정이면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함께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천도 끝까지 우리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서 끝까지 함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불법사도 빼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불법사도 빼내고 이 땅의 평화가 함께 항상 항존하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날씨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매일 아침 김천에서 넘어옵니다만은 부자 선생님하고 항상 함께 옵니다. 근데 군생님이 그저께는 감기가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아픈 것보다 소승리 갔다가 뭔 탈락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못 오셨대요. 예,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소송리의 평화, 또 김천의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시바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내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송리가 평화다! 김천이 평화다! 우리가 정의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위원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한참 단장을 취해 있어야 될 시간에 이 겨울철 칼바람을 맞게 하는 이 까닭을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욕을 하려고 하니 그렇고, 사실 오늘 집회하기 전에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야이 18놈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 전 12월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5년 전 12월은 송방영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전국 광화문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런 날로 기억됩니다. 엄마가 목마 위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거리에 나오고 촛불을 들고 노동자도 종교인도 실제 남녀노소와 가릴 것 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투정도 그 해는 정말 기대에 참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치열하게 싸운 걸로 기억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우리가 철저하게 기만당했고 속았고 미군들한테 짓밟히고 있다는 이 사실,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개새끼들 아가리를 찢어서 우리 집에 진돌이한테 던지고 싶어요. 왜냐? 지도자는 명확하게 정직해야 국민이 암울하고 코로나로 얼어붙었을 때 국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희망을 주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돌보는 그런 놈들을 우리가 정치하라고 내보냈고 대통령하라고 뽑아놨어. 되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하자가 저는 사람을 보는 눈, 상대를 읽는 눈, 미국을 대하는 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의 정의에 취해서 자기 혼자만의 인사라는 정책에 취해서 총론은 있고 강론은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길,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코미디 같은 현상을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시배치라 펴놓고 자기 혼자 임시배치야. 자기 혼자 한미동맹이 돼야 되고, 어젠가 아닌가는 미국의 그 아파치하고 포병여단이 이제 상시 주둔한대요. 우리 아시다시피 아파치라는 헬기는 공격용 헬기입니다. 우리가 한미훈련을 하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공격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수비한다.
이렇게 북한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18놈들은 공동용 헬기를 상시 배치해놓고 이것도 언제 나중에는 우리 한반도에 들어있는 아파치는 공동용 헬기가 아니고 수병 헬기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 12월에 우리도 적폐를 청산하라, 이 사도는 분명하게 청산돼야 될 4대 적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12월, 1월, 2월 줄기차게 광화문에 가서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종걸이 등등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힘주어 미국을 규탄하고 미국을 정령군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이재명 현재의 대통령 후보가 제일 앞줄에서 제 발언에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희망의 5년 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사들을 뽑아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인 인권을 확약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내가 안 지키고 국가가 지키도록 이 국가를 설계하고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정치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고 대통령 뽑아놨지만은 이 알토 같은 우리 금수강산을 미국 놈들한테 속절없이 내주고 또 내주고 자빠졌습니다. 이거는 미국 놈이 침략하는 미국 놈들은 침략군이고 침략군에게 속절없이 이 알토르 같은 미국 강산을 내주는 이 어리석음은 미국 놈 모르고 내주면은 우매한 거고 알고도 내주는 거는 미국 놈. 저는 문재인 정부를 외국 놈이라고 반칭합니다. 사들을 임시배치에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점은 머리 좋은 그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임시배치라고 얘기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지금 소송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참담함은 문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되고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을사오적 이상으로 문재인이를 문책해야 마침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늘 하던 얘기를 이 양반이 카피했어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은 시효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였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내 거 발언하는 걸 좀 보는가? 그걸 그대로 써먹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 지도자라야 하면 정말로 불가피하게 자기가 취임 당시에 자기가 사다 들어올 때는 불가피하게 임시배치할 요령으로 했다고 치면은 지금쯤은 소송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소송위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임시배치할 때는 미국한테 외교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임시배치된 이 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무기 좀 사주고 방위비 좀 주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제가 그걸 다 잊지는 못했습니다. 제 무능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미국을 소송에서만큼은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예의가 있어야 돼.
제가 성이 얼마나 나는지 이 18놈들은 진짜로 여기 새벽에 일 나가지고 칼바람 맞으면서 이 싸움을 한번 해봤는지 적어도 이거 뭐 우리 그 라이브로 다 볼 거 아닌가 봐. 아니, 지가 안 봐도 밑에 쫄따구들이 보고 보고할 끼라고. 매일 일이 업무 보고할 때. 오늘도 소송위에서는 한따까리 했습니다. 우리 청와대가 잘못해서 애꿎은 우리 주민들, 할매들 이 음동선언에 거리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대통령님 소송이 한번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매일 업무 보고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오마크론인가 나발인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난리 천국인데 뭡니까 이게? 경제라는 것 때문에 이미 다 뚫혀버렸어. 벌써 뭐 6명 발생했다 하니까 이거 한 달 이내로 한 국민의 한 절반은 다 걸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게 방역도 방역이지만은 이게 실제 안보 분야도 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는 게 안보의 목표지 안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놈들한테 이 소송일을 갖다 바치고 저열하고 비열하게 정말 저급한 정치를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5년 전 시기로 거꾸로 돌려서 세탁기에 넣어가 확 삶아가 다시 뭡니까 그거 물 빼고 말라주는 건조기 말라가 새로 했으면 좋겠어. 저는 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권에게 이 사들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로지 이거는 우리 주민과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소송이 할매들을 울리게 하고 이 위원장과 우리 동지들을 참담하게 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으로 끝나지 말고 미국 새끼들한테 더 이상 대한민국을 침범해서는 미국의 이익이 막대하게 손실을 본다는 깨우침을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정말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둘러싸이던 최고의 요충지고 지정학적 가치는 정말로 해를 쓸 만큼 높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손 맞잡으면은 미국도 조용하고 중국도 조용하고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는 그 낱말에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종전선언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종전선언을 밤에 보내가 사무실 미국 백악관에다가 놓고 해가 어이 봐라 내가 종전선언 해보려고 한다 너 생각 어떠노? 인마들 간 닦고 어떤 우리 하면 차파야 계속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야 우리 종전하려고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 좀 도와주면 내가 무기 사주고 또 분당 몰리주고 개뿔 이렇게 하는 끝도 없어. 그러면은 괜히 북한 지도자들이나 실제 미국한테 더 바가지 쓰이고 간만 올리게 되는 이런 총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고 하는 게 어디 동네 어디 뭐 소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머리 좋은 장관들이 우리 청와대에는 또 3서치가 있어요. 뭡니까? 서우이, 서주석이, 또 이 국방장관 이름 뭐예요? 뭐예요? 서훈. 옛날에 50 때는 뭐 3허가 있었잖아. 지금은 3서가 있어. 3서. 거기에 정의역까지 됐구만. 이게 뭡니까? 내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우리 안보를 지었다 안 했다 했어. 그만큼 인재풀이 없는 거야. 쓸 사람이 없어. 인재를 쓸 때는 좌우가 있고 앞뒤가 있고 생각이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사람들을 중용해야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인재입니다. 인사고. 그런데 이 양반은 뭡니까? 초록의 동생이 똑같은 악을 4명 쓰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이 출구 다 되란 지금까지도 한 발자국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 후퇴되고 문재인 정부 집권 전보다도 훨씬 못한 돈만 국방부 예산만 10조 20조 올라가고 방위비만 5천억 늘리는 이런 우매한 짓을 문재인 대통령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직접 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 즉시 해산하거나 우리는 도로 이동하여 주시기 해냅니다. 비록 도로점과 같은 불법행위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에서 촬영 중임을 알려 언젠가는 우리가 이기고 언젠가는 미국이 소송에서 도망가는 그날을 맛보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김선명 교무님 가신다고 합니다. 한용운 시인이 그랬어요. 그거 뭡니까 시에? 님의 친구.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보내지 아니합니다. 보내지 아니하였어. 보낼 수 없어. 들어올 때는 지가 돌아도 나갈 때는 절대로 못 나가.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보내기 가기만 가봐라. 마다를 저래 돼지 한 마리 싸가가 우리하고 다 같이 못 나는 밤에 혹시 도망가면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실컷 고기 잡수면서 소송이 생각하면서 목이 장기가 고기 못 잡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 양반 어디가 가기를 제가 혼자서 제가 코로나 걸리가 핑계대고 저도 잡혀가는 줄 알고 한 보름 경기되면 농사 끝이다 싶어서 이 품앗이를 8명이 해서 아침 9시 일하러 왔는데 마침 그날 음성이 나와서 이왕 품은 왔는기고 보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해야 될 일을 덕분에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길래 이거 한번 접촉해 보는 것도 괜찮구나. 이 시대적 아픔도 다들 언론에서만 코로나 어쩌고 했는데 내가 이 잠재적 접촉자고 잠재적 위험 할 수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그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김선명 교님 절대로 못 보낸다는 거 마음으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죠. 육신이야 가시더라도. 그것도 장난 뭐하지네. 날씨가 이제 또 이게 밝아졌고 우리 올 싸움하는 제대로 된 분들이 우리 서울 미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 함께 우리는 소송리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우리 동지들은 또다시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국방 장관이 나발인가 들마가 온다 해서 하필 회담을 8시 반인가 8시간 한다 해서 자식이 미쳤나 미국식으로 하는가 봐. 한국에 오면 한국식으로 해야 되지. 지치지 말고 이왕 싸우는 거 즐겁게 즐기게 건강하게 그래 싸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교무님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또 화요일날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 못 보내드리죠. 교무님 더 안 가시겠다고 틈이 날 때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틈을 만들어서 자주자주 오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불교 법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선명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원을 빕니다. 원평화회원 아침 평화 기도문 하나 한 줄을 기도문 같이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때가 되면 추위를 밀어내며 봄볕이 세상을 감싸는 것이 변함없듯이 매일 흔들리고 요란한 우리 마음도 간절히 기도하고 챙기면 법신불의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의 분노와 좌절과 무력함을 알아차리고 본래 자리를 되찾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성경님의 한 절 기도문입니다. 네. 제가 보따리 싸고 야반도주는 못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몸은 잠시 비껴 있어도 또 그 몸이 다시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평화를 부르세 그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소환을 해서 불러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악보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근데 우리 그 음악하시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래를 정말 못하더라고. 제가 박자를 지 맘대로 한대요. 악보를 한번 보고 가사에 한번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달에 여기 늘 다녀가셨던 교무님이 이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쓴 그 내용을 보고 또 작곡하시는 교무님이 기타 치시는 교무님이 곡을 또 붙이셨어요.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정산수 승님 평화로 하나 되라 하셨지. 정산수 승님 상생으로 하나 되라 하셨지.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이게 노래가 막 되돌이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순서도 없이 제가 막 불렀어요. 그래 이제 언제 한번 그 작곡한 교무님 직접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모시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곡을 한번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잠시 모으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한 진리를 모시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주에 오겠습니다. 영주 전지
전지요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전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전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전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요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내 마음에 자리하신 그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같이 나눕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평화를 빼앗긴 지 6년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 폭력에 맞서온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옵고 불법사드 철거와 76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분단 체제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은님,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었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중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실현하기로 소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정상이 8천만 결의 염원 속에 이뤄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합의를 담대한 결단으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슬기로운 외교로 분단 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로 가는 큰 물길을 열게 하시며, 소성리의 불법사드 철거가 그 첫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법신불 사은님, 사드는 냉전 체제의 백번 경쟁을 부활시키는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이오니 이를 조장하며 앞장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전쟁 무기사들을 철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운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은님,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평화로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로 마침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나이다.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정산용사님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덮은편 68장 말씀입니다. 용맹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힘만 주장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만용이라고 그랬고,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세우는 것은 의용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이 평화를 지켜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들은 의용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불법사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놓은 저 사람들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만용의 끝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갈등을 찍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불의를 치기 위해서 정당한 이 의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용이 가득 찬 우리 평화 시민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조금 이렇게 나와주세요. 제가 그 15년 전에 저희 아까 우리 이종 위원장님 그 진돌이 말씀하셨어요? 진순이에요? 진돌이에요? 저는 진순이를 키웠어요. 암컷 그 진돗개를 하나 얻어다가 키웠는데 이 진돗개가 조그마한 녀석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녀석이 와서 젖 먹고 크다가 이제 밥 먹고 사료 먹고 키웠는데 우리 동네에 소송이같이 이런 동네에 그 진돗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 모든 동네의 개들을 다 평정하고 왕 노릇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진순이였어요. 진순이가 동네 왕 노릇을 해서 모든 개들을 다 폭력적으로 누르고 제압하고 그렇게 왕 노릇을 하다가 저희 집에 온 그 작은 진돗개 새끼가 이 녀석이 조금씩 커나가는데 결국은 우리 집 그 진돗개에게 그 진순이가 왕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완력으로 그 동네를 평정한 그것은 이제 동물의 본능이겠죠. 그 동물들은 오직 자기 힘으로 모든 무리들을 제압하고 왕노릇을 하다가 그 힘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그 왕자 자리를 내주고 이제 퇴물이 됩니다. 그게 우리 야곱당들의 동물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리에 보면 저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세계 초 강대국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드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드를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정의도 없고 세계 그 윤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패권의 야욕을 지탱해줄 그 무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안내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머니들 그렇게 폭력적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민들이 소설하고 그렇게 막대하지 마시고요. 왜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복 입은 시민들께서 흥분하시면 사고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사드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라고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어떠한 기승전결의 과정 설명이 없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력이죠.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 국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국정행위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저 불법 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서 이 불법 사드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바로잡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을 드러내는 것만이 지금 공권력의 정당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또 정당하게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있잖아. 저 패권국가 그리고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한반도 소송리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미국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국 하나. 오늘 아침에 초정이 영하 6도입니다. 초전이 영하 6도면 소송년이 영하 8도예요. 우리 주민들, 어머니들 이렇게 잡아 끌면 다치십니다. 다치십니다. 어머니들이 스스로 나가실 수 있도록 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모시고 나가기 전에 이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장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 자리에 앉아서 이 추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와야죠. 들어줘야죠.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 추위에 이 추위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네. 이 의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떤 대낮에 놔두고 왜이 밥집을 지랄하나? 네. 인디에 손을 안 집어였나 이것들이? 네, 오늘 60회차입니다. 5월달부터 시작된 육상통행로 저지행동 60차입니다. 60차를 기해서 경찰 기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불법공사 중단해라! 불법공사 중단해라! 노동자는 돌아가라! 노동자는 돌아가라! 가재방이 중단하라! 가재방이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가재방이 중단하라! 노동자는 돌아가라! 노동자는 돌아가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우리 손으로 사드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사드 빼고 미군 빼자! 네. 우리가 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길에 나와서 지지 공사 관련 차량을 막겠습니까? 정비관의 중단! 불법공사 중단! 네. 매주 2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이 저지 행동이 벌써 60회째입니다. 주민들이 잠잠을 설치고 이 추운 길바닥에 나와서 통행하는 차량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김치를 여정이 하나는 완전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점잖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조치를 해야지. 그런 거를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길에 나와서 경찰과 충돌하기를 원합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야죠. 없어? 빨간 차 안 왔잖아. 우리 우리가 할머니들 말하는 빨간 차. 이 추운 날씨에 조금만 심하게 움직이면 다치십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 마냥 어르신들을 끌어내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공사 중단해라! 불법공사 중단해라! 만약에 경찰이 또다시 이런 모양으로 하면 우리는 똑같이 할 겁니다. 강도가 세지면 우리도 그만큼 강도가 세지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드 철거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지켜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라.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틀린 거 있었습니까? 잘못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권을 우리가 가지자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드가 한반도 평화에 방해가 된다는 거 세계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볼모로 삼고 배치한 것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죠. 아직도 2017년도 그렇게 거짓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던 그 핑계를 5년이 지난 이 시점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 중단해라! 불법 공사 중단해라! 물자만이 중단해라! 물자만이 중단해라! 불법 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5년간 싸워왔지만 10년, 15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주민들 얼굴을 봐야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네, 정리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우리 손으로 사드 빼자. 우리 손으로 사드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사드 빼고 미군 빼자. 사드 빼고 미군 빼자. 네. 네, 정리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날이 추우니까 날로 주변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 사드 당장 빼라. 한반도 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썩 나가라. 오늘은 우리반 연대에서 급한 연대로 오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지금 덜하지만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정말 추워서 안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아, 맛있는 냄새가 막 엄청나요. 안녕하세요. 우와.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사람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아니야.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그 회의에 규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청주에서 박수기 대변인 그리고 김천에서 대책위 최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대구 평평사 대표 김찬우 대표 이렇게 세 분이 가서 사드 관련된 발언 필요해서 8시 반 기자회견 그리고 10시에 하는 평통사 기자회견과 행정에 참가하러 올라가셔서 오늘 제가 정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있을 회의 관련한 말씀은 좀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얼마 전에 성수 초전면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해서 그동안 식사나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반 연대에서 아침을 준비해야 하러 곡성에서 오셔서 이따가 잠깐 인사하고 한 8시 10분 정도에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강영우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조촐한 인원이
좀 참가를 했는데 늘 가족처럼 연대하는 동지들 두 분 와 계십니다. 배경대책이 청계창 동지하고 조정원 동지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청계창 동지는 발언을 한번 하셨으니까 오늘은 조정원 동지 발언 좀 들을까요? 네, 앞으로 보실게요. 네, 저도 저번에 띵가 먹고 와가지고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한 50몇 회까지는 그래도 대화 경찰이 와가지고 들어가실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저것도 추운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빨리 들라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영동설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지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권 캐싸면서 경찰 인권위에서 그래서 인원도 줄이라 해가지고 원래 2,000명 오든 3,000명 오든 실제로 경찰 병력이 작전하던 사람은 100도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주변에 와가지고 국민들 세금이나 펑펑 쓰면서 왔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무기 갖고 이제 계속 미국 놈들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아니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겠지만 적어도 이게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오늘은 오는데 보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동네 분들이 저기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보이질 않더라고요. 차가 하도 어두워가지고 옷도 검은 옷 입고 계시니까 보이질 않던데 그만큼 어두운데 작전 병력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누가 봐도 이건 반인권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작전만큼은 일주일에 2번은 이 작전만큼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앞으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이 작전만큼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들어와서 우리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이 반인권적인 모습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지 않고서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쨌든 앞으로 더 추워질 낀데 더 뜨뜻하게 입고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언은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하러 곡성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밥 연대 김주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밥 연대 김주희입니다. 네, 서울에서 큰곰 오고요. 통영에서 큰곰이랑 서울에서 타장이 코로나 검사 받고 같이 왔습니다. 조금 오늘 적으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 정성 담아서 밥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히 사드 뽑는 그날까지 마음만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학교에 저 말씀 받아서 사드 뽑는 그날까지 건강하자! 사드 뽑는 그날까지 건강하자! 반드시 사드 빼자! 반드시 사드 빼자! 오늘은 김천에서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 발언하셨으니까 발언은 말고 한 10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동욱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할 때 했던 구호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해볼까요? 소성리가 평화다! 소성리가 평화다! 김천이 평화다! 김천이 평화다! 우리가 정이다! 우리가 정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네, 오늘 있게 되는 SCN 한미 국방장관 회의와 관련된 얘기 잠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대로 올해 53차 한미 국방장관이 회의를 해서 한미 간의 안보, 국방과 관련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지난 50년 넘게 이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SCM은
미국의 국방정책,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미국의 군사 전력을 한반도에 관철시키는 통로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논의하게 되는 의제로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한 나라의 주권에 3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나라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군대를 운영합니다. 그 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는데, 정말 지난 70년 넘게 이 한반도는, 특히 대한민국은 군에 대한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작전 통제를, 형성되어 있는 군을 통해서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운용 능력을 한국이 확보하면 넘기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주권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권은 그야말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능력이 없으면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 없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작전 통제권을 다 미국에 넘겨야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기 군을 직접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통제할 수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이라크가 있었는데, 이라크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럴 때 이종희 위원장님처럼 씨발 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내년에 내가 대신 욕해줄게.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이 작전 능력, 운용 능력을 한국이 확보하면 하는 훈련을 내년에 한미 훈련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소용돌이, 그리고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쨌든 작전 통제권 반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유사시에 한반도의 전체를 운영하는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015, 5029, 5016, 5027, 굉장히 많은 한반도 다 북을 겨냥해서 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전 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양 국방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 8시 반부터 기자회견, 항의 규탄 기자회견, 10시부터 평통사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엔 청와대에 간대요.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압박하러 가는 거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오늘 항의행동까지 하루 종일 관련된 비행이 서울에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와 김천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특별한 이유는 의제로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공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굴복해서 지금 오늘 60차까지 진행된 걸 아시죠? 예. 사드와 관련된 일정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요구는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일주일에 2번이 뭐냐? 내일 해라, 이게 미국의 요구예요.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고,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최악의 방위 분담금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 주권 포기하고 굴복해서 현재와 같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불법 사드를,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주는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 분담금에서 일정하게 사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국방 예산 그리고 정책 계획에 있는 것이 통사가 확인한 바 예정돼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저들 표현대로 하면 사드 기지 안정화, 그리고 이 도로와 관련된 병참선 확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논의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근데 예상은 별로 기대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국방부가 미국에 적어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자세로 협상하지 않을 거고 이미 5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군사주권, 경제주권까지 모두 문재인이 내준 마당에 국방장관들이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내년 대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주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조건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평화와 관련된 의장은 아예 실종되어 있는 현재의 대선, 사드와 관련된 입장은 오히려 다 후퇴하거나 훨씬 더 공격적이 된 이런 대선 꼬라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싸움은 우리 손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의가 더 필요한, 춥지만 그리고 이 싸움이 길지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운명을 책임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다들 아직 앉아서 무슨 얘기를 또 하나? 네? 다 되지 않았어? 밤 한 8시 10분 정도에 준비된다고 하셔서 노래를 이럴 때 우리 정진석 가수님이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잠깐 까먹었네. 맨 앞에 계신데 우리 정 가수님 노래 한 곡 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힘차게 같이 노래 한번 해서 추위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또 에너지도 좀 소비를 해야 밥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밥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어서 아쉽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2그릇씩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그릇?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사드가고 평화로? 예, 사드가고 평화로? 터지나? 네. 좀 빠른 속도로 해. 민들레 청춘 해, 민들레 청춘. 민들레 청춘. 민들레 청춘. 민들레 청춘. 준비하겠습니다. 민들레 청춘하고 사드가고 평화로 하고.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민들레인데 사등투쟁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얘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민들레 투쟁. 사드빼 사드빼 사드빼라고 민들레 항성.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민들레인데 산소정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민들레 투쟁. 민들레 항성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민들레 투쟁. 민들레 항성 민들레 항성. 또 맞고요.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좀 빠르게 한번 할까요? 네. 여기 속도에 맞춰서. 사드가고 평화 오라. 우리의 땅 우리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손시려워 그거 하자. 어제 계산 이거 올라왔잖아. 예? 손시려워 그 계산 올라왔어 계산.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는데 난 못 올라왔어. 봤는데. 예, 그러면 그거를 못 본 김에 밥이 아직 안 왔어요? 다 됐습니다. 아 다 됐대요. 고생하셨고 예. 마지막 구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무기를 부른다. 무기는 무기를 부른다. 무기는 전쟁을 부른다. 무기는 전쟁을 부른다. 평화가 평화를 부릅니다. 평화가 평화를 부른다. 사드 가고 평화. 사드 가고 평화. 사드가 진짜 평화. 사드가야 진짜 평화. 네, 60번째 불법사드 개주공사 저지 투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